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한두 명? 한두 명? 더 생기겠죠. 자,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이때 실수 k 값을 계산하시오. 두 허근이에요. 근데 보통 저런 3차 방정식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어떤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저게 문자가 없어지면서 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k 앞에 있는 개수에 맞춰야 돼요. 마이너스 4를 지워야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4k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적당해 보여요.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8이 되고 여기다 2를 대입해서 4를 분배하면 4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k. 좀 딱 0이 되죠. 원래 짜맞춰져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구종이니까 조립제법 1, 2차 항계수 k-2, 1차 항계수 0, 상수항 마이너스 4k. 그래서 이제 2를 집어넣어요.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이렇게. 그럼 이 방정식은 x-2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는 0이라는 식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0이 되는 x값 2를 근으로 갖고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나올 텐데 책에서 말해보면 두 허근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허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두 허근이 나온다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허근의 합 x값 알파, x값 베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k. 됐나요? 그럼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2k 이렇게 돼요. 근데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k 값을 알 수 있죠. k는 3. 끝났네요. 네. k 값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k 값은 3이 정답입니다. 766. 3차 방정식의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졌을 때 정수 k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 k들을 집어줘야 되죠. 그럼 x에 어떤 수가 적당하냐면 마이너스 1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 됐다는 얘기는 저걸 근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립제법 다시 1, 1, k, k. 마이너스 1가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인수분해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자, 한 개의 실근과, 여기서 이제 한 개의 실근이 나왔죠.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의 허근, 여기서 두 개의 허근이 나와야 돼요. 그럼 x제곱 플러스 k가 허근이 되려면 저 k 값은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k가 0이 되는 근인데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k가 되고 이게 x값이 허근이 나오려면 k값은 이 k, 마이너스 k값이 k가 아닌 마이너스 k가 이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근 두 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0이 되게 되면 제곱해서 0이 되는 게 한 개 존재하죠. 0이라는 값. 근데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되면 그때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 두 개 모두 다 허근이 되겠죠. 따라서 k 값은 양수 0보다 크다가 되네요. 그럼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k 값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세제곱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 p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p-의 값을 계산하시오. 약간 나머지 정리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p1이 1, p2가 1, p3이 1. 그래서 1로 넘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일반화 시켜봐요.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1, 2, 3을 그냥 퉁쳐서 px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냐면 px 자체가 3차식이니까 3차식의 상수를 빼도 3차식이죠. 그럼 3차 방정식의 x에 누굴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이 0이라는 참을 가졌냐면 1, 2, 3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고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의 3개가 이 방정식 근이 됩니다.
그럼 px가 아니고 px-1이 얘네 셋을 근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3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px면 얘도 이 px-1도 3차의 개수가 1이며 1, 2, 3을 근으로 가지려면 x-1, x-2, x-3 이렇게 근을 가져야 되겠죠. 분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p-만 구하면 되니까. 기껏해 그냥 넘겨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px는 x-1, x-2, x-3,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보는 게 px예요.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만 대입한 거니까 p-1의 값은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그다음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2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세근으로 하는 3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건 이런 느낌과 비슷하죠. 만약 우리가 세근은 여기는 알파, 베타 쓰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네모, 세모로 할게요. 네모, 세모, 별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 3차의 개수가 1이라면 그때는 x 세제곱 한 다음에 공식이 이랬었죠. 세근을 더한 값 세 x 제곱을 붙이고 이 앞에 마이너스 반대보. 그다음 1차항 개수는 두 근을 각각 곱해서 더한 값 거기 1차항 개수.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세근의 곱.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거 앞에서 혹시 기억나요?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네 셋을 근으로 가지면 3차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제곱 그 다음 두 근의 곱의 합 요거 곱하면 이게 1차항 개수죠. 요거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얘랑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이게 1차항 개수가 돼요. 두 근의 곱의 합. 근데 얘는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겹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내고 남은 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x의 개수. 마지막 상수항은 얘네 셋을 다 곱한 값. 다 곱하면 알파 두 번, 베타 두 번, 감마 두 번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려면 이렇게 주어진 얘네들의 값을 이 값을 알아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위에서 찾아낼 수 있죠. 저 3차번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세근을 다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5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a분의 c 2분의 4 2 다음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거 괜찮겠죠? 이 숫자를 대입해요. 그럼 x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계산 얘랑 곱하라는 얘기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남고 그게 x의 개수가 돼요.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것 마이너스 2 거기에 제곱 4 거기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답이 되는 거죠. 자, 각각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공통인해가 존재할 때 공통인해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해도 여기를 만족하는 해가 있고 여기를 만족하는 해가 있는데 둘이 공통인해가 존재한다는 뜻은 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고 그럼 그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네 개를 모두 다 만족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 네 개를 연립 다 할 때 안 되는 것끼리 연립하지 말고 왜 되는 것끼리 이렇게 연립하면 된다고 그러죠. 별 문제 없는 것끼리 모아서. 그럼 x 플러스 2y는 1이 되고 얘랑 x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2.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 본다면 여기 식에 x는 1 마이너스 2y가 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1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분배하면 1 마이너스 4y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2. y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 이렇게 동량 처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 따라서 y 값은 1 또는 3 이렇게 나오는데 y 값이 만약 1이라면 그때 x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테고 y 값이 만약 3이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x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올 테고 자 자연수 AB죠. 이제 남은 거는 이 해를 저기다 식에다 대입해서 자연수가 나오도록 AB가 자연수가 나오도록 풀어내라는 건데 만약 얘가 이제 해라면 여기다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이게 어쨌든 이 각각의 해가 결론은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도 식은 참이 되겠죠. 집어넣어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7, 따라서 A는 6. 자연수 맞죠? 그럼 여기다도 대입해 봅시다. 저기다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Y 1 대입하면 플러스 B 8. 따라서 B는 4. 둘 다 맞네요. 이제 이쪽 거는 X에다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25. Y에다 3을 대입해요. 플러스 9Y는 7. 넘어가면 9Y는 아니죠. 네, Y에다 대입한 거죠. Y에다 3을 대입하면 9A는 7. 그럼 9A는 마이너스 1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건 B는 안 그려도 되겠죠? AB가 자연수인데 벌써 이게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둘을 곱하면 AB의 값은 6, 4, 24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저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한 문제예요. 이건 뭐 풀면 4차 방정식인데 4차를 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고민해 본 걸까? 이런 거 있죠.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 넘어오면 112. 가로 4개짜리 분배하는 그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배열해 보자. 어떻게 배열하면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 이렇게 배열하면 이제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아지고 이렇게 되면 전개 쓸 때 2차항과 1차항까지 같아지겠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치환 이렇게가 똑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치환하게 되면 얘를 이제 a라고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a-4 곱하기 a-10 마이너스 112는 0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14a 곱하면 40 40 빼면 마이너스 72. 그럼 72의 약수 중에 14 차이 나는 게 뭐 있나요? 소인수분 해봐야 되겠네요. 72, 2, 36, 2, 18 이렇게 14 차이 나네요. 그렇죠? 4와 18. 그래서 인수분해 보면 a-18, a 플러스 4. 따라서 a 값은 18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인데 근데 이제 조건을 풀어야 돼요. a가 x제곱 플러스 3x였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가 18이면 마이너스 18은 0이라는 식 하나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면 x세제곱 플러스 3x 넘으면 플러스 4는 0. 자, 근데 얘는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이건 양수죠. 7근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치? 자, 얘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7근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저 4차 방정식 허근을 가질 때 값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허근은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별식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이거 음수가 되죠. 여기서 허근이 나오네요. 그럼 오메가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아닌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 제곱이다 이거? 이 숫자 이상해 보이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오메가 플러스 4는 0을 만족해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다 가질 때인데 저게 뒤에 더하기 3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더하기 3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어내야 되는데 풀기는 좀 이게 4차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이만큼의 뭐가 있냐면 공통부분이 나오죠. 쟤를 치환합시다. x제곱 플러스 kx를 뭐 라지 a 이런 걸로. 그럼 라지 a 플러스 2 곱하기 라지 a 플러스 6 플러스 3은 0. 전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 15 이렇게 됐어요. 인수분해가 a 플러스 5,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a를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하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된답니다. 근데 실근을 갖는 조건이 뭐죠? 어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크면 서로 난 두 실근, 같으면 서로 같은 중근.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이 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다 가지려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테고 나머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동시에 판별식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름을 매일까요? 얘를 D1, 얘를 D2로 할게요. 이렇게 돼도 되겠지만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이렇게 돼도 되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풀어야 되나요? 첫 번째 D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D2가 0보다 작은 경우와 두 번째 D1이 0보다 작은데 동시에 D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부터 이거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D2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뭐 넘겨 계산해도 되고 그냥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그럼 K제곱이 20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2루트가 있죠. K제곱이 이게 1로 넘겨 부등식인데 등식이라 생각하고 K제곱이 20이 될 때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곱해서 결국은 20보다 커야 된다 뜻은 그 K값이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던지 아니면 작거나 같던지 여기서 이제 이 범위는 K가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는 제곱해서 12가 되는 숫자 그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근데 이건 제곱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 상수 사이에 있어야 되죠. 등없이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크고 K는 2루트 3보다는 작다.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나요? 이건 없지 않을까요? 숫자 크기를 보면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루트 5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2루트 3이고 2루트 5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범위는 큰 작작이라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이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을 동시에 만족해야 실근 갖고 허근을 갖고 이게 성립하는데 이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풀어보면 D1의 판별식 아까 풀었죠? D1 어디냐면 저거였어요. K제곱 마이너스 20 걔가 0보다 작다. 동시에 K제곱 마이너스 12 걔가 0보다 크다. 그럼 아까 값은 다 구해놨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루트 5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플러스 2루트 5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다. 여기는 이게 큰 작작이죠. 더 커지고 더 작고 더 커지고
더 작아지고 여기가 이렇게 겹치고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될까요? 네. 그럼 남은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는 어차피 자연수가 안 나오죠. 볼 것도 없겠네요. 자연수 K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자연수를 찾아야 되는데 2루트 3이면 아까 말한 루트 10이죠. 그 K 값은 2루트 3인 루트 12보다 크지만 얘는 2루트 5니까 루트 20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이때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대충 이게 이 값이 얼마냐면 루트 9인 3보다는 크죠. 얘는 3점 얼마가 되고 얘는 4점 얼마가 되잖아요. 그럼 3점 얼마보다 크고 4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 K 값은 4밖에 없죠. 그래서 K는 4가 정답입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1 알파 베타를 가지고 얘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 길이가 될 때 상수 K 값에 따라서 16K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그랬었죠? 아까 말한 대로 K를 지워야 되니까 이게 3차 방정식인데 X 아닌 또 다른 문자가 있으면 그 또 다른 문자를 지우기 위한 X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X에다가 당연히 아마 1 집어넣으면 지워질 테니까 1 가지고 조립제법이나 생각하시고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1 가지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이렇게 되고 그럼 저 3차 방정식은 x-1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근을 계산해야 되는데 x값 1은 벌써 근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 알파 베타란 이 두 개 근은 이 방정식의 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두 근인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k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숫자를 보니까 세 개의 근인 1 알파 베타는 알파가 제일 작고 1이 제일 크고 베타가 제일 커요. 근데 이게 이 세 변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빗변은 누굴까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두 변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아무 데나 두면 되는 거고. 그럼 배운 대로, 이렇게 됐을 때, 상수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냥 피타고라 정의를 쓴 거죠. 넘겨볼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네요. 이걸로 넘겨서 인수분해 보면. 근데 베타 플러스 알파나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말이죠. 여기다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 그래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1이 되고 여기다 2를 곱해 봅시다. 2 알파 플러스 2 베타의 값은 4가 되고 위아래를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위를 더하게 되면 4베타의 값이 5가 되고 따라서 베타 값은 4분의 5가 되며 베타 값 4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5.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5. 4분의 3. 알파 값은 4분의 3. 얘네가 왜 필요했냐면 K 값을 구하려면 알파 베타 값의 곱을 알든지 아니면 알파 베타 값을 알아야 되는데 알파 베타를 구했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K 값은 알파 값 4분의 3 곱하기 베타 값 4분의 5. 16분의 3, 5, 15. 이게 알파 베타. 그럼 16K는 이 K 값이 16분의 5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16을 곱한 거니까 16K는 답이 15가 된다. 4번이 정답이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거는 풀이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뭐 이렇게 푸는 문제인 거죠, 사실. 양쪽에 뭐 숫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문자가 배열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럼 얘부터 풀면 3x 넘어가면 일단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얘는 1이 넘어오면 x 넘어가면 k 마이너스 2. 그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됩니다. 이건 확실히 위치를 알아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근데 얘를 모르는데 얘를 이쪽에 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면 안 만나니까. 만나게 그리는데 이왕 만나게 그릴 거 정수 x가 이 범위 안에 3개 들어가도록. 그럼 3개면 마이너스 5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정수가 3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포함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얘의 위치,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 딱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2라는 요 x 밑에 있는 요 위치 k-2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 등호 분다 그러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네. 이 k-의 위치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에 등호가 붙어요. 등호가 붙이는데 여기를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색칠을 하지 말고 색칠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의 위치가 이쪽으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2로 갔을 때는 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정수 3개 맞죠. 여기 등호 붙어요. 근데 만약 이게 k-가 여기로 간다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은 이 값을 얘는 색칠이 돼 있으니까 거기 위치에 있는 값은 무조건 범위에 같죠. 그럼 이 값까지 갖게 되면 정수는 마이너스 1까지 총 4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3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푸는 거죠. 양변에 2를 더합니다. 0, k, 1. 다음 값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 4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부등식 해가 이럴 때 실수 AB에 대해서 2AB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나왔죠. B가 양수고요. 절대값 x-2a가 b보다 작다란 뜻은 절대값 벗겨낸 x-2a 범위는 플러스 b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b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나요? 양변에 2a를 더하게 되면 x는 2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b 이렇게가 x의 범위가 돼요. 근데 그 해가 얘랑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2a 플러스 b는 6과 같아야 되고 왼쪽에 있는 2a 마이너스 b는 4랑 같아야 이 답처럼 얘가 보이겠죠. 연립해서 풉시다.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4a 10 따라서 a 값은 2분의 5 b 값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분의 5 약분하면 5 넘어가면 b 값은 1 그래서 2ab 5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이건 저 문제예요. 절대값 2개짜리 문제. 절대값 2개. x-2. 얘는 이것도 뭐랑 같으냐면 절대값 x 플러스 1로 바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건 중3 교과에서 이런 거 배웠거든요. 절대값 x의 제곱과 루트 x의 제곱과 절대값 x는 실제로 풀이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답이 x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둘 다 마이너스 x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x 제곱이나 절대값 x나 그럼 루트 제곱과 절대값은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주면 돼요. 루트 제곱은 절대값으로. 바꿔놨더니 절대값 2개짜리의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 부등식을 풀 때는 크게 이제 방식이 이제 2가지죠. 아니, 크게는 방식 2가지예요. 식으로 푸는 방식,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아직 이걸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오늘 설명하면 수업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느라고. 그거는 언젠가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식으로 푸는 방식. 그럼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풀려면 크게 2가지죠.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냐 작냐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냐 작냐로 이게 그냥 나오냐 아니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 나오냐 결정되다 보니까 이거를 써줘야 되는데 쟤네 각각 0이 되는 값을 기준에 보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요. 그럼 이제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3개로. 2보다 큰 범위, 2보다 작은 범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림을 조금만 우리가 좀 겹쳐서 잘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 2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하나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는 범위 하나 그 다음에 2보다 큰 범위 하나 이렇게 3개 범위로 나눠보자는 얘기죠. 나눌 때 이제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 범위 1번 여기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절대값도 음수가 되고 이쪽 절대값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는 그냥 쓰는 거죠.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냥 x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플러스 3x가 되고 얘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넘나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양면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답이 이건 풀이에서 나온 답이긴 한데 이게 온전한 답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풀이는 언제 적용된 거냐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풀이를 진행한 거죠. 따라서 답이 나왔어도 저 가정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만 답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있나? 없지 않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얘보단 작은 범위에서 얘보다 큰 값이 나왔는데 네, 답이 될 수 없겠죠, 이거는. 또 여기서는 답이 없다, 해 없다가 돼요. 다음 두 번째 범위. 근데 두 번째 범위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x에서 마이너스 1의 범위를 뺐었죠.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은데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 범위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는 양수가 되냐면 얘는 양수가 돼요. 얘는 여전히 음수죠.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쟤는 그냥 나오고 x 플러스 3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 길로 넘어가면 x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죠.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 에다가 0, 0, 2, 0보다 크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에요.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2번 답은. 3번의 답은 3번 답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서 2를 뺐으니까 이번에는 2를 포함시켜서 2보다 큰 범위로 갑니다. x가 2보다 크나 같은 범위. 그래서 그 등호를 이런 순서로 붙여야 됩니까? 여기는 떼고 여기는 붙이고 여기는 떼고 여기는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기 붙이면 여긴 떼면 돼요. 여기 붙이면 여기 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겹치는 값에 한쪽에 등호를 붙이면 나머지 한쪽은 빼면 되는 거니까 뭐 꼭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x가 2 이상, x가 2 이상. 2 이상이면 얘도 절대값이 양수, 얘도 양수가 돼요. 둘 다 그냥 나오죠? x-2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얘랑 얘랑 지워지고 x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4보다 작다. 그럼 마찬가지죠. 또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동시에 4보다는 작다. 여기. 그럼 2 이상 x는 4 미만. 자, 이제 답을 써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답은 뭐예요, 그러면? 1번에서는 답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조건과 여기는 답을 동시에는 만족하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얘는 근데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여라, 이게 답이었던 거고. 얘도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여기라. 그럼 답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죠?
또는 왜냐면 x의 범위가 어딘지 모르니까 x의 범위가 이 정도 가지면 이게 답이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이 정도가 되면 얘가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두 개를 쓰는데 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느낌상 둘을 그림을 그려보니까 0보다는 커요. 근데 2를 포함 안 해.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답이야. 근데 이번에는 2를 포함해. 그리고 4 되기 전까지가 답이에요. 여기도 답이야. 그럼 색칠한 거는 이건 또는이니까 색칠한 건 다 답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0 빼고 쭉 가다가 2를 뺐지만 얘는 또 2를 꼈고 2를 포함시켜서 4 되기 전까지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단순한 답이 아닌가? 네, 이게 더 단순한 답이에요. 위에 것도 틀린 답은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단순한 답입니다. 자, 다음 연립분홍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정하는 겁니다. 해를 가져야 돼요. 일단 이걸 위에는 1차 분홍식이니까 넘어가면 x가 되고 이쪽이 되고 넘어가면 a-2가 되고 밑에 거는 1로 넘기면 8x 1로 넘어가면 8x 16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하나는 왼쪽 가는 그래프인데 둘이 해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하나는 어떤 값을 포함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어떤 값을 포함하고 여기 2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a-2. 이렇게 겹쳐져야지만 해를 갖지 않을까요? 겹쳐져야지만. 근데 이제 이게 여기는 a-2 얘가 좀 얘를 지웁시다. 얘가 여기를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계속 해를 갖죠. 해를 갖는다. 겹치는 범위가 있으면 되니까. 갖는다 하다가 a-2가 2로 오면 해를 갖죠. 어떻게 해를 가져요? a-2도 그 값을 갖고 2도 그 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 위치를. 그럼 이렇게 되면 a-가 2가 됐을 때도 요 가운데 딱 겹치는 점 있죠. 그 점이 공통 부분이라 그 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 개지만 해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a-2가 2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은 것까지는 해를 갖게 돼요. 넘어가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4가 된다. 염소를 우리에 넣어요. 근데 한 우리에 6마리씩 넣으면 염소가 5마리 넘고 8마리씩 넣으면 우리가 1개 남아요. 이때 염소 우리는 최대 몇 개입니까? 자, 염소 우리를 그냥 선생님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칩시다. 이게 염소 우리의 개수예요. X개의 염소 우리의 개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각 우리당 6마리씩 넣어요. 근데 우리가 좀 X개 있으니까 6마리씩 X개 우리에 넣으면 염소는 6X마리가 필요하죠. 근데 염소가 그래도 5마리가 더 남았죠. 염소 5마리가 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염소의 마리수가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거 어쨌든 염소가 5마리가 못 들어갔잖아. 주인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한 우리당 좀 더 염소를 많이 넣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8마리씩 넣어요. 여기 8마리 넣고, 8마리 넣고, 8마리, 8마리, 8마리. 잘 보세요. 8마리씩 넣었는데, 우리 하나가 남았어. 순서 봤을 때 맨 끝에 있는 걸 얘기 들어.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염소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한 마리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단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남았다고는 안 해요. 그죠? 그 우리는 쓰고 있잖아. 한 마리라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남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 문제 핵심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얘가 핵심이에요. 이 우리가 핵심이에요.
저 우리에는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썼으니까 남았단 말 안에서 여기 한 우리만 남았겠죠. 쓰긴 썼어요. 근데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한 마리 들어갈 수 있고 몇 마리까지? 8마리 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8마리씩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용된 거는 8마리씩 정확히 이 우리는 딱 8마리 정확히 8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정확히 8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의 개수가 몇 개냐면 총 x개에서 2개 뺀 거니까 x-2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었어야 되냐면 염소의 마리수는 8마리씩 x-2 개 우리 여기까지는 정확히 8마리씩 들어갔고 나머지 한 우리에 최소 한 마리 이상 염소는 최소 8마리 이하로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이 말이 이해될까요? 확실히 8마리 들어간 거는 이 우리. 그럼 이 우리에다 8마리를 곱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 한 우리는 몇 마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가장 적을 때는 한 마리, 가장 많으면 8마리. 그 안에 확실히 염소 마리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걸 푸시면 돼요. 풀 수 있겠나요, 이거는? 이게 1번 풀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2번 풀고, 그래서 x의 공통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자연수의 개수,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수 x값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값을 구하죠. 2차 부등식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럼 얘는 0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k가 1이 아니란 뜻은 두 가지. 첫 번째 k가 1보다 크거나 두 번째 k가 1보다 작거나. 두 가지.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실수 x에 관계없이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네요. 실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건 항등식이지. 등식일 때는 항등식. 근데 얘는 부등식이니까 항부등식이 아니고 왜?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절대 부등식이라는 단어 쓴다고 그랬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는 의미처럼 똑같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보통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2차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꼭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냐면 2차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 문제, 2차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 그러면 꼭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프로 해석하라고. 근데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뜻은 x축과 2차 함수 포물선의 관계는 총 6개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공중에 붕 떠서 아래로 블록하는데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위로 블록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이 6가지 중에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부등식 보세요. 좌변은 뭘 말하냐면 이 좌변은 포물선을 말하는 겁니다. 2차 함수 포물선. 우변은 y는 0, 이거는 x축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관계라고 그랬죠. 포물선이 x축보다 작거나 같다란 말은 쓰기 어려워요. 뭐 길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위치관계.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라는 뜻은 아래에 있다. 같다라는 뜻은 접한다.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거나 접한다. 언제? 항상. 그럼 이 그래프 중에 항상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접하는 케이스는 항상 아래에 있는 건 이거. 혹은 접할 수도 있는 거는 여기까지. 결론은 이게 답이고 나머지는 다 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포물선이 x축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은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돼요. 접할 때. 언제? 항상. 단 하나도 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단 하나 예의라는 건 뭐냐면 이 포물선이 x축 위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로 가면 이 항상을 만족 못 하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더 커질 이쪽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 포물선 6개 중에 좀이라도 위로 가고 있는 게 있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좀이라도 이렇게 위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좀이라도 위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이라도 위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고 얘네만 위로 가는 게 없는 겁니다. X축 밑에 있는 경우. 그럼 이렇게 된다는 뜻은 일단 첫 번째 어디로 블록해야 되죠?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거. K가 1보다 작을 때. 이게 음수일 때. 제곱합하는 개수가 음수가 되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되니까. 동시에 어떻게 되죠? 이거는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과 같은 거예요. 둘 다 답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근데 X 앞에 개수에 짝수 2가 붙었네요. 이거는 4분의 D로 계산합시다. 위 거는 정리해놨고 밑에 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밑에 거 4분의 D 반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 K-1 C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죠? 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는 K-1 얘는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제곱 K 플러스 1 그 1대를 분배할 필요 없이 K-1이 겹쳤잖아요. 여기 K-1인데 왜 플러스 1이야? K-1이죠. K-1 겹쳤으니까 K-1을 바깥으로 빼세요. 그럼 가로치고 공통분 빼낸 거니까 얘는 두 개 있잖아요. 하나 남았고 얘는 플러스 1 남았고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이 풀이?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K 곱하기 K-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이게 0이 되는 값 0 이게 0이 되는 값 1 그래서 K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 안에 드는 정수개수는 0과 1 두 개 2번이 정답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도록 자연수 A값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위는 풀 수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7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근데 2차식 0보다 크니까 이거는 큰 작작이죠.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5, 이게 0이 되는 값 3. 큰 값보다 더 커지고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지므로 이렇게 되는 범위 하나, 다음에 3보다 크다 이 범위 하나. 이게 위의 범위고 아래 범위는 절대값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절대값 풀면 이거 이렇게 풀린다고 했죠. 절대값 풀면 절대값이었던 양수보다 작으면 그 양수보다는 작지만 그 음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양변에 a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a를 더하면 a-1 x a를 더하면 a 플러스 1. 정확히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이값 범위로 이런 식의 범위가 답이 그려져요. 이런 그림이. 얘가 a-1, 얘가 a 플러스 1. 이런 느낌이죠. 근데 보면 얘랑 몇 칸 차이예요? 두 칸 차이죠. 이제 두 칸 차이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을 계산해야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럼 두 칸 차이의 간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가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두 칸이니까 얘랑은 지금 8칸 차이 나죠. 이렇게 들어가면 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해가 존재하게 만들려면 얘를 옆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칸이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 얘가 a 플러스 1, 얘가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얘가 a-1, 얘가 a 플러스 1.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요만큼이 겹치거나 요만큼이 겹쳐서 해가 어쨌든 존재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쪽이 되려면 a-1이 마이너스 5보다는 뭐 해야 돼요? 왼쪽 작아야 돼요. 같으면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되게 안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5를 안 가지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해를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 겹치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초록색 범위를 이렇게 움직여서 a-1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여기로 갔을 때죠. 이렇게. 이게 a-1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 그림에 겹치는 공간이 있나요? 아니요. 진짜 없죠. 얘는 마이너스 5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순수하게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보다 큰 값이니까 작고 큰 거는 겹치는 게 없어요. 결론은 얘가 핵심이죠. 마이너스 5가 겹치니를 물어봤는데 난 마이너스 없는데? 나는 있는데? 그럼 안 겹치는 거죠. 안 겹치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해가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왼쪽, 작은 쪽으로만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시에 이쪽 거는 a 플러스 1이 3을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1이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안 되죠. 그럼 남은 건 이렇게 여기 범위 넘어가면 a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여기 범위 a는 2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게 쓰다 보면 연립분동식 같이 보이는데 또는이죠. 이렇게 되거나 여기서 겹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겹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럼 2보다 큰 자연수는 3, 4, 5 이렇게 될 텐데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3이 정답이다. 자, 다음 직선과 포물선의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기억이 뭐냐면 b제곱마이너스 4ac 뭐지? 보니까 판별식이죠. 그럼 뭐에 대한 판별식 쓴 거냐면 아마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에 대한 판별식을 쓴 거 아닐까요? ABC가 저기 있으니까.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이 2차식은 여기서 온 거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은 얘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 교점은 어디냐면 X축과의 교점이겠죠. X축보다 위에 X축과 만나는 위치가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포물선이 X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이 포물선에 대한 판별식 써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 이거 맞는 말이다는 거죠. 니은 AQ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 뭐지 저건? 보세요. 여기는 이 식은 저희는 포물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x에 뭘 집어넣으면 y 값이 저렇게 나올까요? aq의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 x에 뭘 집어넣으면 y가 딱 이렇게 나오나요? 요 식에다가 q를 대입한 거죠. q x에다 q를 대입하면 정확히 딱 이 값이 나와요. 그럼 이 포물선은 q, aq의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 값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대입했을 땐 참이 됐다 뜻이니까. 그럼 q, 를 찾으면 q가 어디지? q를 보니까 이 q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뭐죠? 1차 함수의 y 절편값이죠. 1차 함수의 y 절편값이요. 1차 함수의 y절편이 어디냐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여기가 q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q는 양수인데 q가 양수인 건 지금 확실하죠. 근데 이 포물선은 위치상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0이고 그럼 이건 양수값을 어딘지 모르겠지만 x값에 양수값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전부 다 양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집어넣은 q값이 아까 말한 양수값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요? q가 지금 원점 위에 있으니까 q가 양수야. x좌표가 양수가 되면 y좌표도 당연히 양수가 된다. 니은이 맞는 말이 돼요. 이해될까요? 네. 지금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왠지 얘랑 이렇게 섞은 거 아닐까요? 둘이? 그래서 섞어서 이걸 이항시켰더니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px
플러스 C-Q는 0 이런 2차 방식이 나온 거죠. 이 2차 방정식에 해 뭐 한 거죠? 이 2차 방식 해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저 포물선과 저 직선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방정식 해라는 거는? 이해됩니까? 그럼 이 방정식 해는 어디서 만나고 있죠, 얘가 지금? x값 알파와 x값 베타에서 만나고 있죠. 여기랑 포물선과 직선은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분리해 볼게요. 이걸 분배하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px 플러스 c 마이너스 q 이 방정식 해가, 이 부등식 해가 이러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게 맞냐라는 거지. 이항을 시켜보세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남기고 저 px, qx를 넘기면 px 플러스 q가 되죠. 그럼 이건 포물선이고 이건 직선이잖아요. 문제에서 뭘 묻느냐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작다라는 뜻은 위치관계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죠. 포물선이 x축, 포물선이 직선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는 언제냐면 이거였죠. 알파, 베타. 그러면 포물선이 직선 아래에 있는 범위가 이 범위가 맞냐고 묻는 겁니다. 그림을 봤더니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라는 게 알파와 베타 사이의 모든 값을 다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디귿은 맞는 말이다.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 된 거. 살짝 어려운데. 자,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평행선 긋고 b 만나고 다시 x축과 만나는 점 위치에 c를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각형 OCBA 여기네요. 요 사각형. 자,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GK라고 한답니다. 둘레니까 가로, 세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둘레 길이가 저 범위 안에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여기는 A부터 찾아야 돼요. A. 점 A의 Y좌표는 K제곱 플러스 4이다. 동의하세요? 왜죠? 네, 저 A는 이 포물선의 Y 절편이죠.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딱 Y값 정해 나와요. 그럼 점 B의 Y좌표도 딱 여기 아닐까요? Y좌표가 K제곱 플러스 4. 됐나요? 근데 점 B의 Y좌표라는 얘기는 X좌표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X좌표 얼마인지 모르지만 Y값은, 함수값은 이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K제곱 플러스 4라는 Y값, 함수값이 나오려면 그 X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되는 겁니까? 를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겁니다. Y에 K제곱 플러스 4를 집어넣었을 때 X값.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다 보니까 이걸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KX는 0이 되고 우리는 X값 구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인수분해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K는 0. 따라서 X는 0이거나 아니면 2K일 때 뭐가 된다는 얘기죠? Y좌표가 K제곱 플러스 4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 맞아. X 0일 때 K제곱 플러스 4가 나왔고, 그 다음 2K일 때, 그렇죠? K가 자연수로 했잖아요. 맞네요. 양수 2K일 때, 여기가 2K인 거죠. 그러니까 점 C의 좌표도 2K, 0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둘레를 계산해야 돼요. 이 둘레를 책에서는 GK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그럼 둘레는 가로, 세로를 두 번씩 덧셈 하는 거잖아요. 가로 한 번이 2K예요. 그럼 두 번은 4K가 되고, 세로 한 번은 이만큼이 세로죠. K제곱 플러스 4. 거기에 두 배 하면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8. 정리해보면
gk 둘레 길이는 2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 이게 둘레입니다. 맞아요? 헷갈리나요? 아니요. 이만큼 가로 2k 세로 k제곱 플러스 4 가로 세로 더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거기에 2배야 전체 둘레 이렇게 된다. 이거 다 써요. 왜냐면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이 14보다는 커나갔고 78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x의 범위를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연수 k값. 그럼 양변에 2를 나눠볼까요? 7 얘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얘는 2로 나누면 얼마예요? 39 자, 이제 잘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계산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연속 부등식이니까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풀지 않나요? 보통은 이게 양쪽에 숫자가 있어도 이게 가운데가 1차가 아니고 이게 2차이기 때문에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1차면 이런 식으로 x-1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양변에 1을 더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2차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분리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보통은 책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번, 2번 풀어라고. 근데 우리는 이건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연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요령을 부려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1번, 2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좀 길어지겠지만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자연수니까 이런 요령을 한번 해봅시다. 양쪽에 4를 빼봐요. 3. 얘는 K를 묶이죠. K를 묶으면 K 플러스 2가 돼요. 4 빼요. 35. 잘 보세요. K가 자연수잖아. K랑 2 더한 숫자 두 개를 곱해서 3 이상 35 이하인데 이 3이 이렇게 표현되는 숫자고 35는 숫자 차이 두 개 나는 곱으로 표현한다면 5 곱하기 7이죠. 따라서 K는 뭐보다는 크고 앞에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따라서 K 값은 1, 2, 3, 4, 5. 정답은 15. 저렇게 길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다, 이 문제를.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요. K가 자연수이며 모양상 이게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느낌. 물론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노린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연속하는 그러니까 차이 두 개 나는 숫자, 차이가 2인 두 수의 곱. 근데 양쪽 끝에 있는 두 수가 차이가 2 나는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약간 이런 요령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선생님도 원래 1번 이거 할 때 여기까지 풀 때만 해도 1번, 2번 귀찮지만 이렇게 2차 부터 2번 풀어야 되는구나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